네, 2023년 1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일간 휴전을 했다고 도하 언론들이 보도했죠. 이 휴전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이 휴전을 연장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을 2, 3, 4일 정도 최대 사흘, 나흘 더 연장하기를 원하고 40명의 인질을 추가로 풀어줄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50명의 잡혀갔던 인질을 돌려받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군이 체포했던 1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돌려받았습니다. 1대3으로 한다 그래서 더 3배 많이 데려갔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하마스가 추가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을 연장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인질 석방한다는 거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 휴전이 끝나면 총력을 기울여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바이든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은 미국 국민연설에서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서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질을 석방해주면 더 휴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작전을 재개하고 자는 거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네타냐후는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한국을 많이 비교하는데 한국은 이스라엘을 못 따라가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하 언론이 이번에 휴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외신들을 좀 봤어요. 이게 휴전이야, 나는 사격중지 아니야 라고 봤는데, 외신들도 사격중지란 표현하고 휴전이란 단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사격중지는 영어로 ceasefire, fire가 발사죠. seize는 멈추는 거니까 ceasefire, 사격중지고요. 그 다음에 휴전은 이 전쟁을 막 하다가 일단 양쪽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총을 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대화 중에 총 쏘면 이쪽도 응사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옛날 고대 전쟁에도 한참 싸우다가 대화할 때는 백기를 탁 들고 올라가잖아요. 전쟁터에서. 저쪽도 백기 들고 나온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는 활도 안 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시스파이어입니다. 고대 전쟁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겠지만은 시스파이어입니다. 시스파이어는 어느 기간도 없이 일단 서로 필요해서, 그래, 대화 좀 해보자고 딱 만나고 돌아선다면 다시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느 전쟁 지역이 100km 길이다 그러면 중간만 시스파이어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휴전은 뭐냐? 시스파이어는 그 자리에서 총 쏘는 자세, 그 자리에서 총 놓고 실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휴전은 양쪽이 만나갖고 일단 시스파이어를 포함해서 일단 다 멈춰보자. 그리고 우리가 회담하다가 돌아서고 가더라도 계속 멈춰보자. 그러니까 시스파이어를 어느 기간까지라고 한정하지는 않지만 공식화 더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 전전선에서 안 싸우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막 싸울 때 서로 휴전은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점령한 지역을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지역에, 가자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빠져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시스파이어면서 휴전 생각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럼 정전은 뭐냐? 정전은 영어로 아미스티스라고 합니다. 아까 휴전은 트루스라고 그러고요. 트루스, T-R-U-C. 아미스티스는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우리 휴전까지 한다는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전쟁을 멈추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양쪽 군이 차지한 지역의 한가운데다가 쭉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경계선을 확정해야만 하는 게 이게 정전이에요. 그래서 정전협정에서는 어디를 분계선으로 한다라는 이걸 재는 작업이 서로 양측에 한참 됩니다. 그 가격에서는 시스파이어를 해야 되고 휴전을 해야 돼요. 다 정한 다음에 요 분계선을 서로 확인해 갖고 서로 사인을 합니다. 이게 정전협정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전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쪽은, 남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둬서 거기든 일정한 아무도 아주 경무장, 소총만 든 사람만 들어가고 그 바깥부터 이제 제대로 된 군대를 둔다. 이 비무장지대를 Demilitary Zone, 영어의 DMZ죠. 남북이 같이 있습니다. 요 Demilitary Zone을 관리하는 게
GP입니다. 그래서 가드포스트죠. 그래서 이 군계선이 잘 지켜지고 있나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병사들은 그 지역에서는 군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정경찰이라고 부르고 북한 애들은 민경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소지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무기가 소총이기 때문에 소총까지만, 그리고 이제 기관총 정도만 갖고 나가죠. 포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전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진 두 양쪽이, 그래, 우리 별도, 나는 네가 독립국가임을 인정하고 나도 너희 독립국가임을 인정하다. 그러면 이제 안 싸우겠으니까 그러면 전쟁을 끝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강화조약 또는 평화조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화조약은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하고도 맺을 수 있지만 싸우던 나라끼리도 맺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처럼 남북이 평화관계로 간다는 건 평화조약 맺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은 모두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못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 시스파이어하고 트루스를 한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하느냐? 자, 거기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스파이어를 하든 트루스를 하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주 특별한 이유, 뭐 구호품을 전달한다든지 또 인질을 뺀다든지 그럴 때는 그냥 군사 용어인 그 두 가지를 쓰기보다는 조금 다른 말을 써요. 미국에서는 자꾸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게 뭔가 하면 cessation of hostility, 적대적 행위 중단,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호품을 전달하고 뭘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ceasefire나 truce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umanitarian pause, pause는 우리 녹음할 때 pause 누르면 멈추는, 일시 멈춤이죠. 스탑은 아예 멈추는 거고. 일시적으로 인도주의를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일시 중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구호품을 주거나 그런 거죠. 적대적 행위의 중단,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 일시 중지, 또 suspension of hostility, 적대 행위를 멈추는 거, 이렇게 하면서 구호품을 정단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전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무슨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Days of tranquility, tranquilize 하게 되면 편안하게 하다, tranquility 하면 평온함이잖아요. 평온의 날.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유엔 아동기금이 또 세계보건기구가 그 전쟁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살기 힘들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품을 전달할 때 그때 쓰는 용어가 Days of Tranquility예요. 다 이런 걸 할 때 시스파이어하고 트루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한 거죠. 근데 지들이 이 날짜를 정했어요. 다 나흘간 했다가 더 연장하자. 하마스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구호품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은 자기 숨통이 트이죠.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은 국민의 군대니까 국민들,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풀려 나올수록 총리 입장에서는 좋고 그 가족들도 좋으니까 자기네가 붙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범죄자들을 돌려보내는 건 그렇게 별거 아니니까 계속 3대1이든 교환을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살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마스는 여기서 멈춰 이런 거고, 이스라엘은 그래 계속 교환해. 우리 한 명이라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아. 거기 사는 민간인들 위한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민간인들은 가자 북부 지역을 떠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자, 이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미국도 이제 시스파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네타냐후는 또 때릴 겁니다. 물론 하마스도 이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격렬하게 싸울 수도 있지만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유엔이 개입해서 정전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진을 하거나 이유 없이 북진하게 되면 유엔을 적으로 삼으니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도발을 당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전 세계가 거부하는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건 정전체제 유지와 별도로 우리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그걸 제거하는 공작을 해야 되죠.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북한이 쓰는 게 저쪽에서 이렇게
GP를 개선하면서 뭐 도발할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면은 우리는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큰 소리 쳐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신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정찰 위성 쏘면 뭐 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9.19 군사합의 일부 파기했고 북한이 다 파기한 거면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심리전 재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을 따라가자고 하면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스파이어가 뭐고 트루스가 뭐고 아미스티스가 뭐고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따라붙는 cessation of hostility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그 용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목적은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목적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군인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덫에 걸려 있습니다. 하마스를 대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북한을 계속 키워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윤 정부가 극복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